니스트 톡톡 시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은 무시무시합니다. 미국의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위시한 AI 관련주들의 주가 하락이 나타났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엄청난 매수 대기 자금이 반도체 기업들이 빠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은 이제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해당 종목군들을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투자 의견을 아침 모닝한투 시황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부진했었던 삼성전자가 어느덧 플러스권으로 전환이 되고 있고요. 금융투자의 강력한 매수에 따라 코스피 같은 경우는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증시지만 또 복잡하게 생각하면은 어려운 게 현재 시장 흐름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네요. 오늘 시장에 대한 내용과 시장 정리는 조금 뒤에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어떻게 보면 이러한 강세장 속에서 주목을 참 받지 못하는 섹터, 하지만은 은근히 주가가 많이 올라온 대표 주자를 필두로 해서 섹터에 대한 전망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오늘은 이제 통신업종 김정찬 애널리스트와 이 시간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말씀드렸듯이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강세장일 때는 우리가 이제 통신주를 잘 안 들여다보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뭐 SK텔레콤을 필두로 주가가 뭐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 LG유플러스 같은 경우도 전반적인 추세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닝 시즌을 앞두고 있는데 통신사들의 4분기 실적 흐름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신가요? 네. 통신사들 4분기 실적은 네. 좋지 않습니다. 네. SK텔레콤과 KT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에 있었던 네. 침해 사고 관련된 비용들이 4분기에 대부분 반영이 될 것이고요. LG유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정보 유출 사고는 없었지만 네. 실적이 좋았던 관계로 뭐 이제 일회성 인건비가 좀 많이 지출이 늘어나면서 컨센서스보다는 많이 하회하는 실적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 부진은 사실 시장에서도 이미 공유가 됐던 내용이고 네.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근데 말씀 주셨다시피 연초부터 통신사들 주가가 좋은데요. KT랑 유플러스는 사실 시장보다는 조금 덜한 상승폭을 그렇죠. 보이고 있습니다만 네. SK텔레콤이 시장을 좀 이기는 그런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네, 지금 말씀 주셨듯이 SK텔레콤이 최근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SK텔레콤이라는 기업이 이렇게 올라온다 사실은 잘 보기가 힘든 기현상이라고 제가 영상 제목에는 표현을 해놨는데 작년 한 해를 기준점으로 봤을 때는 사실 SK텔레콤 혼자만 굉장히 부진했었고 KT하고 LG유플러스는 꽤 괜찮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왜 연초부터 SK텔레콤이 이렇게 좀 달려나가고 있는 건가요? 정말 저도 낯선 상황이라고 그렇죠. 볼 수도 있는데 네. 사실 이유 없는 상승은 아니었습니다. 뭐 첫 번째로는 사실 작년 11월부터 네. SK텔레콤 주가가 좋지 않았던 관계로 외국인 지분율이 많이 낮아졌거든요. 그러면 이제 SK텔레콤은 최대 지분율이 49%인데 한 35%까지 외국인 지분율이 빠졌습니다. 네. 그러면서 MSCI에서 SK텔레콤에 투자할 수 있는 그 여력을 조금 넓혔어요. 기존의 25%에서 49%로 네. 이렇게 늘리면서 외국인들의 자금이 패시브 자금이 조금 많이 유입이 되는 상황이었고요. 네. 그리고 연초부터 이제 좀 큰 주가 상승이 나왔던 배경은 직접적으로는 엔트로픽 지분이 이 시장에서 다시금 재평가가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SK텔레콤이 지난 2023년도에 1억 달러를 투자해서 엔트로픽 지분 2%를 2%요? 취득을 했었는데 네. 이게 최근에 엔트로픽이 이제 올해 이제 하반기에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그 전에 기업 가치가 좀 재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 50억 달러에 취득한 이제 지분이 네. 지금은 한 3조 원까지 SK텔레콤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한 3조 원 정도까지 재평가를 받으면서 와, 그렇게 많이 올랐나요? 네, 그렇게 네. 지금 이제 엔트로픽 기업 가치가 한 3,500억 달러 정도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많이 반영이 되면서 SK텔레콤 주가 상승을 크게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좀 덩달아서 2016년도 실적이 정상화되고 네. 배당 또한 24년 수준으로 회복이 되는 것, 그게 이제 다시금 시장의 기대가 좀 높아지면서 맞물려서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SK텔레콤의 차트를 한번 좀 보여주시면은요. 제 쪽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은 요 선이 있죠. 요 밑에 이제 제가 좀 키워서 보여드릴까요?
요거를 이제 한 5포인트로 키워서 보여드리면은 이제는 좀 보이시죠? 요게 이제 사실은 외국인 지분율을 제가 일별로 누적해 놓은 그래프예요. 근데 보시다시피 작년도에 어마어마하게 외국인 지분율이 진짜 지긋지긋하게 빠졌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러한 부분들이 올라오고 있고, 통신사들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아무래도 이제 이러한 요소들이 주가에 좀 영향을 줬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온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드는 최근 주가 흐름인 것 같네요. 그러면은 이제 다시 뭐 원론 쪽으로 좀 넘어와서 4분기 같은 경우는 이제 통신사들의 실적이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정말 어닝이 괜찮은 기업들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집중이 되고 있고, 아니면 이제 배당 정책 혹은 주주환원 정책적인 요소를 많이 가져가고 있는 기업들이 좀 좋은 흐름을 보이게 될 텐데, 그러한 측면에서 올해 통신사들의 실적 흐름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신가요? 올해는 2026년도는 통신 3사 합산 영업이익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기존에 2025년도에도 정별출 사고를 제외하면은 이익 증익 흐름 나타나는 게 자명했었거든요. 네. 근데 일회성 비용이 반영되면서 영업이익을 깎아먹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정상화되면서 26년도 실적은 실적 그리고 배당 또한 네. 정상화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배당 수익률 차트 보시면요, 2026년도에 3사다 현재 주가 기준으로 한 5% 조금 안 되는 수준의 배당 수익률이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말씀 주셨듯이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배당의 증익 가능성 이러한 부분들이고, 지금 이제 상법 개정안이나 이러한 법적 개선을 통해서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러한 이벤트들도 이제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데, 사실 통신사들의 기존 주주환원 정책을 생각해 보면은 결국은 이런 거에도 빠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움직임들은 지금 나타나고 있나요?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통신 3사 모두 다 고배당 업종에 해당되기 때문에 충분히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3사가 기본적으로 배당 성향 기준으로 주주환원 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요거는 보통 2025년도까지는 유효했고요. 26년도부터는 KT가 새로운 중장기 주주환원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총 시즌 전후로 KT의 주주환원 정책이 조금 강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왜냐하면 2025년도까지 이제 별도 이제 영업단 외에서 벌어들인 현금 흐름들이 많은데, 사실 이거를 주주환원으로 주겠다고 얘기를 좀 많이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일부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는 기대해 볼 만한 포인트인 것 같고, SK텔레콤도 사실 3분기 배당을 하지 않았고 4분기에도 실적 부진이 예상이 돼서 배당 가시성이 낮은 만큼 2026년도에 실적 정상화되면은 배당도 재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주주환원 강화의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플러스는 작년에 자사주 매입을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소각까지 약속을 해서 소각까지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DPS는 10원밖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는 이익이 30% 정도 증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DPS 상향까지 가능하다라는 그런 메시지 포인트로 잡고 주총 시즌 전후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주셨던 종목별로 이제 회사가 어떠한 이벤트 그리고 어떠한 메시지를 던지는지가 또 주주환원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은데요. 요소를 좀 짚어주셨으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네요. 아까 이제 저희가 2025년도는 전반적으로 예기치 못한 사건 때문에 통신사들이 좀 부진한 실적이었다. 26년도는 이제 좋아진다라는 범주가 사실 기저가 낮아져서 좋아진다.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주식 투자할 때 그렇게 매력적인 포인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26년도 우리가 이제 업황이라고 좀 표현을 하죠. 이러한 부분들이 작년보다 나아지는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사실 맞습니다. 업종을 보는 관점이 사실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안 좋았던 게 이제 정상화되면서 다시 바라보자라는 관점이었고, 두 번째는 사실 지금 SK텔레콤의 주가 상승에 대한 고민이기도 한데 밸류에이션이 좀 눈높이가 높아질 여지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은 SK텔레콤의 EV/EBITDA 밴드인데, 지난 이제 2022년 이후의 밴드를 그려봤을 때 상단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보면은 이 과거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통신업종 그리고 SK텔레콤 밸류가 꺾여야 정상인데 네. 여기를 저는 뚫고 나갈 수 있다 그런 음. 상황이다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2026년도부터 통신업종 전반에 이제 통신사들이 5G 단독망으로 전환을 합니다. 네. 이게 네트워크가 이제 기존 5G 비단독망을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네. 단독망을 하면 사실 네트워크가 좀 더 고도화된다는 측면이 있고요. 이렇게 했을 때 B2C 단에서 느껴지는 영향은 사실상 제한적입니다. 그렇겠죠. 현재로서는. 네. 근데 이게 의미가 있으려면 B2B 단에서 수요가 그렇죠. 높아져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통신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5G 단독망 전환하는 게 정부 주도로 좀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근데 어찌됐든 정부 주도로 이렇게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하면은 이에 대한 수요처를 좀 발굴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최근에 보시면 로봇이라든지 네. 이렇게 엣지 단에서 네트워크 빠른 네트워크를 수요가 있는 그런 산업들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26년도에 이런 산업 수요가 높아지는 부분과 맞춰서 네. 5G 단독망 구축에 대한 어떤 효용을 늘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사실 지금 엔트로픽 지분 가치가 재조명되는 이유도 AI 관련돼서 통신사들이 지금 서비스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대표적으로 AI 데이터 센터가 있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2027년부터 좀 매출이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네. SK, 지금 네. 지금 말씀 주셨듯이 이제 B2B 쪽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사실 이제 B2B 쪽의 성장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게 뭔가 이제 기업 쪽에서 이 단독망을 가지고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를 이제 만들어낼 수 있어야지 어떻게 보면 이제 B2B가 성과를 거두게 되는 건데 예전에 우리가 이제 5G 단독망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가장 큰 내용 중에 하나가 산업의 자동화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이 두 가지 요소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기업 단에서 막 투자를 하고 쓸 만한 요소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 보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이걸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는 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네, 많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다만 이제 2025년 이전보다는 확실히 나아진 상황이 되겠다. 그래서 최근 뉴스 보시면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도 예. 그렇죠. 그 로봇에서도 5G 칩을 이용을 해서 네. 이제 네트워크를 끊김없이 이용하는 그런 시도가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부분을 플러스 알파로 보시는 대신에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 센터 매출이 조금 본격화된다라는 부분에 좀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SK텔레콤이랑 KT 모두 다 지금 AI 관련된 매출 비중이 한 4% 내외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SK텔레콤은 2027년도에 울산 AIDC가 준공이 되면은 1조 원 매출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한 7천억 원 매출하고 있으니까 2027년부터는 2조 원 정도 매출이 발생을 하는 것이고요. 네. 그러면은 전체 매출액 대비 한 10% 이상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SK텔레콤이 2030년 5조 원 매출 목표를 하고 있는데 네. 이 기준으로 보면 20%를 넘는 상황이고요. 지금 SK텔레콤이 향후 이제 5년 동안 5조 원 투자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7천억 원이지만 향후 이제 5년 동안 5조 원 투자하는 것, 지분 투자 그런 거 감안하면은 충분히 고무적인 성장 궤도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의 AI 투자는 아무래도 이제 데이터 센터 쪽에서 좀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통신사들이 이렇게 데이터 센터 쪽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지는 사실은 저도 잘 몰랐어요.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러한 투자를 하기 위한 뭐 재원적인 측면이겠죠. 왜냐면은 우리가 통신사들이 예전부터 이제 사이클을 살펴보게 되면은 결국은 대규모 투자 이후에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수익으로 환원시키기까지 감가상각을 좀 조금씩 털어내면서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결국은 실적으로 좋아지는 시점은 좀 더 뒤로 이연됐었던 것 같거든요. AI 데이터 센터 쪽에 대한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 기대감은 있겠지만은 사실 이 부분이 통신사들의 실적으로 다가오는 시점 자체는 좀 먼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감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실적 기여라는 부분이 사실 탑라인이 될 수도 있고요. 이익단으로 그렇죠.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텐데 네. 이익단에서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캐펙스 투자가 줄면서 네. 좀 거기서 이제 세이브하는 부분, 감가비가 낮아지는 부분 그런 쪽으로 기대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 같은 부분에서 기대하는 거는 통신사가 워낙 저성장 기조다 보니까 네. 탑라인을 좀 뚫어낼 수 있는 그 정도에서 의미를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 성장이 정체되어 있던, 특히 이제 탑라인이 정체되어 있던 통신사들이 AI라는 것을 바탕으로 이 탑라인을 뚫어낼 수 있을지, 이러한 부분들도 저희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이 뭐라고 할까요? 통신망에 대한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혹은 또 이제 적외도 위성 통신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뭔가 우리나라의 유선 통신 쪽과 뭐 경쟁 혹은 좀 부담 요소로 작용하는 거 아닐까? 그쪽이 너무 성장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네. 그런 적외도 위성 통신은 대체제는 아니고요. 보완제 보완제라고 성격.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스타링크도 국내에서 서비스를 이제 하고 있죠. 하는데 네.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지상에서 쓰는 거 외에 네. 항공이라든지 해운 그리고 이제 데이터가 닿지 않는 곳에서 그렇죠.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네. 목적이 큽니다. 그 이유는 속도 자체가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5G 자체가 훨씬 더 월등히 빠르고 위성은 아직 그렇게까지 가격도 저렴하고요. 음. 그래서 이제 공백 해소 측면에서 활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부분은 향후에도 좀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5G지만 6G로 논의되고 있는 그런 표준에서도 네. 이제 기본적으로 6G망을 이용을 하면서 적외도 위성 같은 경우에는 보완적으로 좀 공백을 해소하는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방금 말씀 주셨던 부분이 사실 이제 저는 좀 우리나라는 뭐 땅덩어리가 좁아서 어떻게 보면 이제 유선망이 잘 깔릴 수 있는 환경이지만은 또 이제 땅덩어리 넓은 국가들 같은 경우 워낙 이쪽에 영향력이 커지다 보니까 혹시나 이제 위험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사실 전반적으로 이제 작년 대비해서 올해 뭔가 이벤트만 없으면은 분명히 이제 좋아질 만한 통신 섹터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과연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통신사들을 투자하고 싶어하는 투자자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요소가 될 것 같은데,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정말 많은 업종들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경쟁을 해서 매력을 뽐내셔야 되잖아요. 이따라고 판단을 하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올해 전체로 봤을 때는 네. 사실 워낙 시장이 강해서 그러니까요. 반도체나 이런 이익 성장에 대비하면은 네. 사실상 매력도는 떨어지긴 합니다. 그렇겠죠. 네, 그거는 사실이고요. 네. 다만 이제 워낙 작년도에 많이 안 좋았고 그랬었죠. 올해는 이제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기존에 과거에 받아왔던 그런 전통적인 통신사에 그렇죠. 주는 밸류보다는 확실히 좀 나아지는 부분이 생길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3사가 이제 평균적으로 지금 EV/EBITDA 기준으로는 3배 후반대에서 4배까지 네. 정도 받고 있고요. PER 기준으로는 10배가 채 안 됩니다. SK텔레콤은 최근에 많이 올라서 10배가 조금 넘는 네. 수준이긴 합니다만, 사실 이 글로벌 통신사들과 비교를 하면은 거의 2배 가까운 밸류를 받고 있거든요. 네, 시장의 차이도 있겠지만 네. 또 사업 영역의 차이도 있겠지만요. 근데 결국에는 글로벌 P와 비교했을 때도 여전히 이제 낮은 저평가 밸류 상태다. 만족도가. 그리고 이제 실적이라든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AI 데이터 센터 그런 매출이 추가적으로 탑라인을 뚫어낼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면은 네. 밸류에이션도 실적 회복과 맞춰서 점진적으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현 주가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도 5% 내외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통신업종에 대한 본연적인 매력 포인트는 유효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저희가 반도체만큼 따라가는 이것이 아니라 작년보다 좋아지게 되는 부분을 주가에만 반영시켜 달라라고만 해도 사실 통신사들의 매력은 현재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이제 어느덧 뭐 1분여밖에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보통 통신 3사 주로 얘기하는데 3사 중에 탑픽을 어떤 종목으로 지금 꼽고 계신가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KT가 이제 사실 3사가 배당 수익률 기준으로 약간의 키 맞추기가 이루어집니다. 네. SK텔레콤이 워낙 많이 오버슈팅을 해서 단기적으로는 KT랑 U+가 키 맞추기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SK텔레콤이 이제 최근에 많이 올라서 그러니까요. 단기 조정은 좀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현 주가 수준에서 크게 빠지는 일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AI 관련된 메시지라든지 아, 주주하면 예. 정상화되는 메시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좀 레벨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에 이제 마이크가 좀 떨어져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약간의 이제 소음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들은 내용들은 저희가 이제 마지막까지 다 들어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통신업종 마지막으로 탑픽까지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함께 해주신 저희 김정찬 애널리스트와는요,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